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상하이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봉쇄 라인이 상하이 시내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상하이 시민들과 베이징 중앙당국 간의 대립각이 생길 뿐 아니라 상하이 주민들만의 새로운 민족의식이 생기면서 분리독립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500만 명의 상하이 경제권이 도시국가로 분리독립되어 한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성공적인 방역으로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2020년도 세계적 질병 사태의 원인국이었던 중국에서는 자국민을 탄압해가면서까지 도시를 전면 봉쇄를 하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 11월 시진핑의 3년임 임기 연장을 앞두고 중국의 3대 정치파벌 중 하나인 상하이방 세력의 근거지인 상하이시를 탄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됩니다. 일부 중국 정세 분석가들은 중국 중앙당국에 한번 찍히면 상하이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른 지방성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상하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봉쇄 현장에서 봉쇄 라인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며 공무원들의 스크럼을 박차고 나가 자신들의 이동 목적지로 향하고 봉쇄 라인 붕괴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상하이 시민들을 마트나 공장 같은 곳에 가두어 놓고 격리를 시키는 일들이 상하이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트나 공장에 격리된 이들은 가정에서 배달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과는 다르게 공장에서는 배달이 안 되어 기아의 위기에 빠져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화장장으로 이동시키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인권 탄압의 현장이 21세기 문명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어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하이 독립단체들에 대한 국제적 조명이 이뤄지면서 상하이의 분리독립에 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이곳에서는 상하이의 분리독립에 관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상하이 공화국 독립단체가 사용하는 국기는 과거 100여 년 전 상하이를 여러 구획으로 나눠 지배했던 국가들의 국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가 분리독립하게 될 경우 상하이 주민들 자체적인 군대를 갖기 어렵고 행정 시스템 등에서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강대국들의 지원이 없이는 상하이의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시민들의 민주화와 인권보호 또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보호할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하이 독립국의 설립을 돕게 될 경우 그 국가들의 깃발이 상하이 공화국의 깃발에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력한 나라들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한국 해군이 바로 인근 제주항에 기항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 국가가 될 수 있고, 과거 프랑스 유태인 구역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서 유럽계 유태인들과 상하이 시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한국의 포함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상하이 공화국 독립단체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상하이 출생의 시민들로서, 이들은 상하이는 거의 20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도시로서 서구식 민주주의 공화정체제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가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2,600만 명으로 2,300만 명의 대만보다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1인당 시민들의 소득이 1년에 2021년 기준 15만 위안, 약 2,630만 원을 벌어 중국의 평균 소득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하이가 분리독립하게 될 경우 한국, 일본, 대만에 이은 소득 수준 2만 5천 불이 넘는 중산층 국가가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하이 시민들의 독립심과 자부심도 이러한 소득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상하이가 분리독립하게 될 경우 상하이가 한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치 22당로의 재현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상하이와 제주도 사이에는 해저 터널이 구상된 바 있습니다.
상하이와 이어도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로서 약 540km에 달하는 자기부상 혹은 하이퍼루프 형태의 터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비용 항공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는 최근의 시점에서 해저터널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항공기가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 그리고 선박을 통한 물류가 최근 포화 상태에 이르러 세계 물가 폭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하이의 물류망을 부산이나 한반도 주변 도시들에게 분산하여 한국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이어도 파랑초, 제주도 그리고 한반도 본토로 연결되는 해당 건설 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에 그치고 있고 심각한 반중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멈추어진 상황이지만 이번 상하이 봉쇄를 시작으로 연쇄적인 사건으로 인해 상하이가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2,500만 상하이 경제권이 한반도에 편입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기존 14억 중국 대륙과는 다른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이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하이인들은 중국어와는 약간 다른 상하이어라는 언어를 현재 1,5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내에는 약 500만 명이나 이 언어를 사용해서 별도의 통역사가 있어야 하며 한국에서는 상하이어에 관한 별도의 학습서까지 출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어라고 하며 과거 삼국시대 오나라에서 전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하이시 일대는 과거 백제시대의 영향권이기도 했습니다. 백제 22담노가 해당 권역을 통치해 동북아 해상무역을 증진하여 한반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하이 지역 주민들은 고대의 시기로부터 서구열강의 통치 시기 때의 상황 때까지 중국 대륙과는 사뭇 다른 정체성을 지닌 도시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독립성이 남아있고 이번 중앙정부의 통제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상하이 주민들은 중국 내에서 생산된 식료품과 공산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 유제품 파동이 있었을 당시 아이들이 먹는 우유, 분유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들 사이에서는 절대 중국산은 먹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2,500만 상하이 지역이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현재 상하이시 자체에는 공장이나 농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마치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많은 식료품, 경공업 제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다 써야 하는데 한국산 제품과 식품들은 상하이 시민들에게는 훌륭한 고품질 소비재가 될 것이며 한국 경제에도 마치 통일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경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당국의 상하이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잠재됐던 독립의지가 꽃피우고 있습니다. 과연 서방 진영의 어느 나라들이 상하이의 독립을 도와 상하이 공화국의 국기에 들어가게 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